네, 올해 3월 연준 회의 이후에 한국과 미국 간의 정책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자, 또 한 번 올해 2월 이후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열리는 금통위에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의 정책 금리 역전 현상, 또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금통위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페드의 또 의사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어제 언론들이 그 미중 간 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좀 이렇게 들어줬다 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완화 문제가 또 일부에서는 그 전쟁이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는 사실 생뚱맞게 아침 방송에서는 시리아 문제라든가 러시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짚어드렸어요. 네, 그렇죠. 사실 뉴욕 증시에서는 어제 그런 것이 더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한테 미리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비교적 많이 떨어지는, 특히 러시아의 루블화가 달러당 65루블까지 네, 이렇게 치솟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러시아 국채를 작년에 국내 증권사들이 7에서 8% 안정적 수입이다 해서 많이 팔았는데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미중 간 무역 마찰에 대해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원래는 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미국의 의사록에서도 그다음에 ECB 총재도 이 문제를 했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이 주가를 하락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발표됐던 3월의 그 연준 의사록, 네. 향후 통화 정책의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캐스터께서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골차는 좀 전해주셨어요. 그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그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고용 창출 문제와 함께 물가 안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출구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물가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고용 창출 문제보다. 근데 물가 문제에서는 제롬 파월이 이전서부터 계속 말씀해 드렸죠. 인사청문회부터 물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 입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 문제를 향후에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3월 의사록에서도 물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 표시했죠. 네. 그래서 이거의 필립스 곡선 문제 이런 문제 다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만간 인플레 목표치 2% 달성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출구 전략은 빨리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성장률 같은 측면에서는 가장 요 포인트를 좀 못 짚은 것 같습니다. 우리 캐스터분들께서 이 잠재 성장을 웃돌아서 경기 과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경기 과열 문제는 페드의 거시경제팀에서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포브스 모델에서 이 거시경제팀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소위 그 지금의 그 성장률 빼기 잠재 성장률 이렇게 해서 요거 오큰 법칙의 GDP 갭상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장률이 잠재 성장 웃돌 때는 요거 빼면 플러스가 나오죠. 인플레 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인플레 갭이 발생할 때는 경기 과열이 언급된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사록, 약 10년만 의사록 중에서 처음으로 경기 과열 문제가 언급됐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이 문제 역시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어제 한국경제TV에 이렇게 11시 때도 뭐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는 사실 오늘 페드 의사록이라든가 ECB의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이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물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이거든요. 그럼 물가가 사실 추가적인 인플레 요인으로 관세 문제든 세제 개편 문제든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물가 목표치에 자신한답니다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더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항상 두 차례 말씀드리는 벤 버냉키라든가 네. 제닛 앨런 의장과 성격이 다릅니다. 페드 의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두 사람은 버냉키 의장이라든가 제닛 앨런은 크라이스 파이터,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푸는 겁니다. 근데 제롬 파월은 뭐냐면 빨리 이렇게 출구 전략해서 금리를 올려놔야 나중에 경기가 재침퇴됐을 때 그렇죠. 금리를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구 전략의 가장 본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경제 여건이라면 사실 그 버냉키라든가 제롬 파월은 자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임만한 조건이라면 제롬 파월은 빨리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나중에 경기가 재침대했을 때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는 향후에 주식시장 붕괴되고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됐을 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제롬 파월은 누차 말씀드리는 페드의 의장으로서 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기 때문에 사실 출구 전략을 입만하면 전향적 자세로 좀 빨리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의 미국의 통화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번 3월 의사락은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그것이 월가 익히면서 시리아의 지적적 위험도 있긴 합니다는 미국의 주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미중 간 무역 마찰 완화 뭐 전쟁이 끝났다면 사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아마 다우존스가 어떻게 모르긴 몰라도 한 5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쉽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누차에 말씀드리는 지금 세계가 뭐냐? uncertainty. 해서 한국경제TV에서 작년에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를 모시고 하이퍼 언서티티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세계가 이렇게 잠잘 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가의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렇게 존재 가치, 특히 스트롱맨일수록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인기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 극적인 상황 반전하는데요. 트럼프가 뭐냐, 이 중국에 이어서 다시 러시아도 이렇게 저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 아주 불확실성, 또 초불확실성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그 주가라든가 우리 주가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정책 금리가 역전이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금통위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겠습니까? 정책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관심은 크죠. 그렇죠. 지금 이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통화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사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청재께서 연임됐죠. 그래서 많은 이렇게 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주열 청재가 비교적 통화 정책을 잘 수행한다 해서 연임해서 다른 교수들 얘기할 때 연임표라는데요. 공교롭게도 연임되셨어요. 그래서 첫 주제 회의인데 연임되고 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고민은 좀 많으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부담은 상당히 좀 많은 상태죠. 그래서 일단 작년 11월 달에 마지막 금통에서 금리를 이렇게 인상했는데요. 누차 말씀드린 이거 잘 됐거냐. 지금 부동산의 침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경기가 안 좋은 문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잘 된 거냐 하는 이러한 비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또한 오늘 금통위에서 사실 금통위원들이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달 페드 회의를 계기로 해서 10년 7개월 만에 한미 간의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느냐. 금통위원들이 이 문제도 아마 시장을 읽는데, 증시 참여를 읽는 데는 가장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는 미중 간 무역 마찰 문제, 또 한국의 통상이 집중되는 문제, 특히 통상 문제에 대해서 페드라든가 드라기 총재 이런 사람이 이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정도 영향까지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 특히 드라기 총재는 주식 투자자한테 미중 간 무역 마찰이 확실히 되지 않을 때까지는 확실히 않을 건 주식 투자하지 마라 하는 입장도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이게 뭐냐. 트럼프의 말 한마디 국가주석, 시진핑 국가주석가 다소 완화했다 해도 전쟁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드라기 총재 어떤 사람이 주식투자에서 이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좋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거든요. 그런 근처에서는 우리 이 통화정책의 오늘 금리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계 대외 환경에 의존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이슈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국가의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통화정책 수령을 하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겠냐 정말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2분기에 들어서 경제 전망을 이렇게 수정하죠. 그런 상태에서 1월 달에 우리의 경제가 사실상 성장률 수준 보면은 좀 다소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책 부서라든가 이런 측면이 인사 자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지지도가 높다가 최근에 조금 흐트러지는 분위기예요. 이런 거를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네. 항상 뭐냐 아무리 잘하더라도 경제 성장률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 경기를 반영하지 않을 때는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 간의 괴리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토대로 해서 발표하는 경제 정책의 신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선 2분기에 사실상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경기를 볼 때는 성장률 3% 밑으로 떠지는 이런 그 체감 경기 상황인데요. 이게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한은의 그 2분기의 경제 성장 수정 전망치도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또 금리 인상 요인과 인하 요인 동시에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금리가 동결된다, 시장에서 네. 동결될 때는 두 가지 각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비해서 우리 경제 여건이 아주 순탄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우리 내부에서 인상할 요인이 없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가 시장의 예상이 금리가 동결한다는 것은 인상할 요인도 확실하고 인하할 맞습니다. 요인도 확실하니까 네. 그 중간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경원 앵커께서도 만약에 이제 국민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언급될 때는 사실 뭐냐? 자, 이게 대해서 찬성하는 시각과 반대하는 시각이 이렇게 엇갈릴 때는 대부분 다 학생들은 뭐냐면 손을 안 들거든요. 중간적인 자세. 예. 마찬가지로 금리가 동결한다 해서 사실상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인상 요인도 확실하고 네. 인하 요인도 확실하니까 맞습니다. 중간에 포지션 취하기 어렵다. 그러면 손을 안 댄다. 어느 쪽으로 금리 인상을 손을 안 든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동결된다 해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체로면 인상 요인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제공하죠. 그렇죠.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가 역전된다든가 네. 이런 측면이 이제 대외적인 측면에서 주로 인상 요인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대내적 측면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대내 측면에서는 저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면 우리 실업률이 3월 달에 4.5%로 기록해서 17년 만에 최고치다. 근데 각국들은 일자리 창출해서 미국도 3월의 실업률이 4.2%에서 17년 만에 최저치. 독일 같은 경우는 3월 실업률이 4.5%에서 통독이 언제냐? 1990년입니다. 이 이후로 28년 만에 최저치. 일본도 뭐냐? 3월 실업률이 2.5%에서 24년 만에 최저치. 그래서 한국은 17년 만에 최고치. 공교롭게도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부인데요. 최고치. 근데 다른 국가들은 17년, 24년, 27년 만에 최저치 해서 상당히 우리 경제 성장이 그만큼 녹록지 않은데요. 이런 경제 여건, 또 부동산이 지금 깡통주택 나오죠. 그다음에 오피스텔 청약률 제로 나오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대내적으로는 인하 요인이 확실하다. 그러면 금통위원들께서는 일단 인상과 인하 요인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맞습니다. 금리는 포지션을 정하기 어렵겠다. 그 시장의 예상치대로 금리는 동결한다 하더라도 금통위원들의 고민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정 PD가 아주 그 훌륭하시고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 이렇게 새롭게 방송을 맡고 계신데요. 뒤쪽에 배경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주열 총재께서 이렇게 금통위에 주재하는 그 배경 장면을 아마 지금 비춰주십니까? 이렇게 비춰주시는데요. 지금 이주열 총재께서 이렇게 지휘봉을 잡고 계시죠. 근데 저 모습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죠. 네, 그래 그 보이네요.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이 오늘 금통위를 또 연임 위에 첫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는 이주열 총재님의 오늘 그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 PD께서 상당히 그 회의 주재 장면에 이주열 총재의 그 모습을 아주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 금통위를 맡고 있는 이주열 총재와 금통위원들의 어떤 고민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먼저 인상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달 연준 회의 이후에 금리가 좀 역전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또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우려도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경제원의 오모승 교수께서 네. 사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돼서 자금 이탈된다, 외환보가 터무니 부족하다, 제2의 외환위기가 우려됩니다 해서 이것이 굉장히 파장을 미쳤던 부분인데요. 사실 액면 그대로 따진다면 3월 페드 이후에 상당 기준으로 금리가 처음으로 0.25%포인트 10년 7개월 만에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역전됐죠. 그래서
기간상으로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그 역전되고 네. 역전돼서 사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 문제고 그때 당시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세이기 때문에 그런 그 보고서가 사실 큰 반향 효과를 이뤘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분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부분이 있죠. 자, 이 경우의 거를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 좋습니까? 한국 경제 좋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좋습니까? 한국 경제 좋습니까? 글쎄요, 한국 경제 좋지 않나요? 네, 지금은 미국 경제가 아주 튼튼하죠.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오늘 페드가 경기 과열이 우려할 만큼 굉장히 튼튼하고 네. 그다음에 경기가 미국이 한국보다 튼튼하니까 올해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뭐냐 한 두세 세 차례 더 올라간다. 지금 3월에 금리를 한 차례 올렸으니까 두세 차례 올렸으면 세 차례, 네 차례까지 가능하다. 네 차례까지 가능하다.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무리 잘 올려야 사실 한 차례 정도 예견된다 하면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0.25%포인트 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0.5%포인트, 그 다음에 0.75%더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의 이탈이 더 심해져서 한국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네. 요 우려대를 본다면,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한국이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제2의 외환위기가 이게 사실상 뭐냐, 실현 가능성 얘기라면 자, 한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정책 금리를 올려줘야죠. 정책 금리를 올려줘서 사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줄여줘야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외적인 측면에서 특히 외국인 자원은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윈블전 현상이니까 죽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제2의 이해하는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대외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게 인상 요인으로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 이 문제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한은의 이주열 총재뿐만 아니라 금통위원들이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주식 투자라든가 또 외국인의 동향이라든가 또 한국의 금융시장 모습이라든가 한국 경제 모습이라든가 이 문제에 다 간접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목이 오늘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가는 이번 회의인데 이 주무부서인 한국은행의 입장은 좀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은행 그 보고서가 나올 때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국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도 이렇게 이 정경련 산하 단체에서 이렇게 발표하면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외환위기 가능성은 이렇게 크게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그 한미 간의 금리 역전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는 주식시장에서는 2월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역전과는 결부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화표 시채권 시장은 우리가 금리 문제는 채권 시장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화표 시채권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이후에 한국의 금리 시장 보면 자, 금리는 채권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 보면 원화표 시채권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점을 가울해 볼 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사실상 뭐냐? 기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주열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죠. 자, 지금처럼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자금 유출 문제는 그렇게 우려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외환 보유고라든가 그다음에 경상수지흑자 이런 부분에 외화 유동성이 그만큼 1997년 상황과는 정반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외환 보유고가 지금 first facility, second facility 1선 가지고 있는 것, 2선 통화수약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것 합치면 5,100억 달러. 그러면 3대 평가들이 우리의 적정 수준 외환위기 문제에 대해서 바로메타가 하는 것이 약 3,600, 3,700달러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면 사실 외화 유동성이 굉장히 풍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이주열 통화정책을 수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앞으로 금리 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한미 간 금리 차이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라든가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면 자, 금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는 네. 지게 우리가 충분히 방어 능력이 있다면 다른 문제, 우리 대내 문제를 생각해서 통화정책에 중점을 둬서 우리 금리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야 된다 하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시청자분들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이 선진국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좀 어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고민일 예.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에서는 동저 문제가 네. 중요하거든요. 동저 문제라는 것은 우리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이라든가 ECB라든가 일본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게 나가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화의 이렇게 전형적인 결전 문제고 맞습니다. 다른 측면에선 단점이 되기도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3월 일사락에서 사실상 앞으로 출구 전략, 금리 인상이라든가 자산 매각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빨리 갈 겁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서는 폭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상 속도는 빨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3월 의사락에서 나온 문제다. 이게 월가의 부담이 돼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사실 그 오늘 자막 좀 많이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화면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막 좀 오랫동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제 시청자분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페드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 폭이라든가 속도는 빨리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기 총재도 지금은 금리 완화 기조를 유지하지만 출구 전략 문제에서 저울질하거든요. 네. 시장적 로드백 나왔죠. 9월 달에는 이제 300억 달러 이렇게 공급하는 문제. 이게 뭐냐? 800억에서 600억 줄이고 올해 1월 달에는 300억 달러로 300억 유로로 줄은 겁니다. 근데 이게 9월 달에 어떻게는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인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ECB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도 이제 4월 9일부터 2기 연입하는데요. 지금 아베노믹스가 진퇴양난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와 그로타 간의 사이가 결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완화 기조, 금리 완화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로타 하려과 일본 행정제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에 저울질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업률 보면 얼마나 지금 낮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냐? 우리도 실업률이 좋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선진국이 출구 전략할 때 우리도 같이 가야겠습니다는 우리가 하는 애 고민입니다. 자, 선진국들은 전부 경기가 좋고 경기가 좋은데요. 우리는 경기가 좀 사실 실업률이든가 이런 좀 체감경기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향후에 우리 금통위원들이든가 이주열 총재가 연임이 되고 했지만 상당히 고민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도 참 많은 변수가 생겨나고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우리 경제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외 여건이 악기 때문에 대내적 측면에서 통화 정책에서 완충 장치가 필요한 거죠. 네. 그 얘기는 뭐 전부들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얘기할게요. 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 우리는 중간 퉁바에서 통상 마찰이 굉장히 가중되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완화된다 하는 속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 부과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이달에 발표했던 환율 보고서 관련해서 한국에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외화 거래 내역에서 모든 것을 밝혀라 하는 쪽으로 더 압력이 가중되는 모습을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단순히 무역 마찰이 조금 말이 이렇게 완화됐다 해서 그렇습니다. 잠시 이제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죄송한다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경원 앵커랑 한상춘이가 연애한다 하면 사실 연애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밀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경원 앵커에 이렇게 해서 한상춘이가 굉장히 강하게 하면 이게 연애가 부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협상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서 국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또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강원 전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강했고 어떨 때는 온했다 하면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다. 그 와중에서 국익 증대를 위해서는 한미 FTA도 우리 입장에서 타결됐다면 미국에서는 타결됐다는 얘기를 좀처럼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죠? 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오겠다 네. 하는 입장. 이게 국제적으로 국익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국제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국제협상이라든가 국제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말을 이제 타결됐다. 증권에서 페이퍼들까지 것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 지금의 문제를 잘못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한 번 더 지정학적임이 끝나지 않고 있죠. 지금 시작도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 네. 정상회담도 4월 20일을 시작하고 예.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불확실한 내용이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회담 자체는 사실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안건이 있어야 사실상 거기서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남북전에서 뭘 가져갈 것이냐. 비핵화 가져가지 못한다. 어디를 갈 것이냐 하면
처음부터 만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돼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는 코스피에 3,500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불확실한 건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국 경제를 사랑하고 문재인 정부를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한테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것이 좋다. 그게 진정으로 한국 경제를 사랑하고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 한마디에 따라서 국제관계에 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모습 보면 오히려 시청자분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문재인 정부를 어렵게 하고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국제관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로 한국 경제를 사랑하고 한국 문재인 정부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한국 모습이요. 그럼 뭐냐? 세계적으로 모든 관심사 중에서 한국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한반도 지정학적이니까 세계 리스크지 모든 게 그렇죠. 뭐냐? 네. 지금인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통화정책에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한미 간의 금리 역전, 금리 인상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금리를 오히려 거꾸로 인해야 된다. 또 금리를 거꾸로 인해야 되는 게 지금 주택시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가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 어제도 맞아요. 마산에 수출 자유지역을 옛날에 수출 지역을 갔는데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금리는 오히려 또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왜 올렸느냐 하는 게 비난이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지금의 한국의 내부적 요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리 인상과 인하 요인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좀 동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을 방금 해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네, 이어지죠. 그쵸.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면 그만큼 우리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물가 문제가 전통적으로 저도 중앙은행 출신입니다는 우리가 한국은행 들어가서 인천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는 그렇거든요. 통화정책이라는 거 독립성, 중립성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자 경기가 과열일 때 물가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려야 돼,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11월 말이죠. 금리를 올릴 때 네. 경기가 좋습니까? 물가가 불안했습니까? 그때 물가는 지독히 디플레 상황에 우려할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떨어졌던 상황이고요. 경기도 뭐냐? 최강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이거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 아니냐. 근데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거있죠. 경기 더 안 좋아지죠. 그다음에 사실 서울의 강남도 지금 부동산이 주춤하고 있지만 지방은요. 깡통주택 맞아요. 무지무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게 이제 2016년 전세가시가 매매가가 가장 큰데요. 지금 전세가 2년 만에 되더라고요. 되더라는데요. 전세 물량 깡통주택이 나오다 보니까 내 돈 이렇게 들여놔야 될 상황입니다. 그거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면 그만큼 나중에 부작용이 난다. 그게 경제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던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맡고 있는 금통위원들 이주열 총재의 고민사항을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금통위 위원들의 고민이 정말 깊을 것 같은데 이 통화정책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통화정책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오늘 문제에서 인상 요인도 있고 네. 인하 요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금통위원들의 고민을 일단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그렇거든요. 대외적으로 인상 요인, 대내적으로 인하 요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아주 최악의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요. 지금 12% 정도 근접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실업률이 지금 4.5%인데 2배가 넘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중견기업 어떤 중소기업은요. 사실 호소하는 내용이 일면 톱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 지금의 기업체들의 기업인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금리가 인상 역전됐다, 자금이 이탈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나옵니다는 이런 보고서가 사실상 뭐냐? 이게 이런 시점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굉장히 우리 국민들 투자자는 우려하게 된다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뭐든지 경제정책은 우리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 대다수가 차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추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강요들의 처한 어려운 모습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게 어려운 상황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은 너무 우월적지에서 하지 말고 국민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문제가 터지면 그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올 때는 마치 이것이 격돌언시처럼 너희들을 반대해봐라. 나는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더 격리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모두가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겸허한 자세를 가지는 게 뭐냐? 내 입장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다른 게 없다. 객기를 부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의 금통위원들이 맡고 있는 경제정책 문제에서 이런 대인상련인 대인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뭐 시장 참여들이 금리가 뭐 동결된다 해서 동결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동결됐다고 해서 우리 경제 좋은 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확실하게 인상 요인이 크고 인하 요인이 크니까 포지션을 못 취하는 상태에서 금리가 동결하면 마치 금리 동결에 대한 사유를 이주열 정책 의사봉을 땅땅 뚫리기 때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근데 동결될 땐 요인을 밝히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고민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금통위 회의를 좀 오랫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동결된다고 해서 시장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한 10분 만에 해서 방방 두들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처해 있는 여건을 좀 이렇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주열 총재께서 좀 소상히 밝혀주시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것이 사실 국민들을 위하는 통화 정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통위 회의가 열립니다. 2개월째 이어지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과 한미 간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갈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